네, 현재 시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충격은 좀 있는데 여기서 더 깊어지진 않는 충격으로 보여져요. 현재까지 코스피는 0.73%, 코스닥은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죠. 이 시장 왜 이러는 것인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약간 톤으로 저희끼리 좀 의상이 네, 그러게요. 맞네요. 네, 참 그런데 시장은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시장은 좀 좋지 않은데 왜 안 좋은 건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굿바이 산타랠리, 일본마저 긴축. 이 굿바이 산타랠리라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이게 FOMC 회의 결과에 좀 시장에 실망하다 보니 간밤에 뉴욕 증시도 급락하고 우리 증시도 하락하고 있다. 이 산타랠리가 왜 여기서 끝난 건지 두 가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연준이 좀 매파적이다라는 게 주 내용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리포트를 보니까요, 뭐 두 가지를 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2월 초에 이제 금리 인상할 건데, 이제 25bp냐, 50bp, 뭐 시장에서는 25bp 가능성을 또 높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불확실성을 좀 이렇게 잡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이제 가이던스에서 이제 많이 낮췄죠. 그래서 0.5%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연착륙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 찬물을 뿌렸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산타랠리 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시작된 거는 11월 16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한 2,810에서 4% 하락했는데 계속해서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더라도 2,800포인트 강하게 안착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좀 중요한 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매우 오랜만에 하회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지금 뭐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더불어서 오늘 장중에 나온 게 이제 일본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굿바이 산타랠리 그리고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게 오늘 우리 장에 오전장에 특히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지난주에 다 나왔던 네네네. 이야기여서 그러려니 하고 있던 찰나에 일본마저 저금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BOJ 그 통화 정책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저금리를 포기하면 문제가 되느냐? 금리를 다시 올리고 그동안 이제 바깥에 다 흩어져 있는 그 해외 자산들을 다 매각하고 다시 엔화를 사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 유명한 그 엔캐리 청산. 네, 네. 그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 오늘 나왔어요. 근데 또 혹자는 아니 그래도 여전히 저금리고 뭐 지금 당장 얘네들이 무언가를 팔 것처럼 보이진 않은데 너무 호들갑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또 미국의 이제 나스닥 100 선물을 살펴보더라도 네. 뭐 1% 이상 하락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이렇게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엔캐리 청산 이슈가 항상 좀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좀 변동성을 키울 때 엔캐리 청산 이슈로 인해서 이게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좀 글로벌 증시가 좀 동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이었음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일본에서의 좀 이와 같은 조치는 뭔가 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이렇게 엔캐리 청산 관련된 그런 이슈를 좀 자극시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 뭐 코스피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외국인의 현물 매매 동향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미국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시작된 게 11월 16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하락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뭐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일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이제 현지 시간 21일인 거죠. 수요일.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이제 목요일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도 함께 좀 이렇게 뭐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일본과 관련한 뉴스들을 다 찾아봤더니 BOJ의 YCC 목표 조정은 사실 이번 회의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은 되었던 건데 다만 충격이 큰 이유는 시장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충격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일단 오늘은 놀랬으니까 네네. 단기적인 하락으로만 멈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이번 충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깊어질 만한 이슈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조금 빨라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인데 그 경기 침체도 약간 좀 이렇게 최근에 FOMC 회의가 끝나고 시장이 반등도 없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좀 나왔다는 게 이거 좀 약간 빨랐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좀 우려를 많이 좀 갖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조치가 좀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이제 뭐 전망이나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외국인 현물 매매 동향 오늘 밤 참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만 상대적으로 뭐 큰 흔들림이 없다면은 뭐 다시 한번 지금 국내 지수도 코스피가 60일선으로 돌아선 지 좀 됐고요. 물론 이제 거래대금은 양시장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빠져야 뭐 얼마나 빠지겠어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마저도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다. 그 내면에는 물가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그들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벌인 것이고 또 최근에 엔화가 문제였잖아요. 네. 이 환율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네, 하죠. 그쵸, 그거, 네. 엔켈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매각 자산들을 매각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 유동성이 더 침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일단 오늘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아니 그냥 증시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불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도 남겨두고 있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게 네. 그게 지금 이 시장에 더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네네. SK하이닉스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론이 이제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데 마이크론조차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네. 그런 전망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느냐, 미스터 마켓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빅2 국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매출이나 뭐 영업이 전망 지금 뭐 좋지 못한 뭐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여러 투자자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는 거고, 다만 또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이제 발표될 텐데, 12월 1일에서 12월 20일까지의 그 국내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되죠. 근데 12월 1일부터 또 10일까지의 또 국내 수출, 또 반도체 수출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내일 아침에 좀 받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투심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돌릴 만한 것은 없다는 게 참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8월부터 지금 국내 반도체 지원하는 K-칩스법이 통과를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반쪽으로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아직 세액공제 부분은 통과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주요국들의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봤을 때는 지금 국내 반도체 산업 진짜 뭐 전력 전폭 지원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좀 이 부분도 좀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지금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일단 전반적인 증시단으로 보면은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더 많잖아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할 때가 다시 또 도래한 겁니까? 아니면은 견뎌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현금은 좀 있어야죠. 현금은 네네.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아. 손실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현금을 네, 마련해야 현금 되는. 좀 이게 좀 하락한 다음에 좀 말씀드리니까 그렇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저점부터 그 최근 한 2,500 수준까지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좀 빠질 수 있는 지수가 한 2,300에서 2,330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의 이제 코스피 지수고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러죠. 이제 경기 이제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마다 조금 안 좋네, 더 안 좋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는 이제 뭐 발표되는 지표가 조금 더 하락폭이 더 뭐 악화되거나 그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하강 사이클의 후반부인 것은 좀 염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실적 발표가 지금 된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은 뭐 못해도 최소 30%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6만 원대가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 뭐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 8천, 5만 8천, 5만 네네. 7천 이 선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번 상황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보면은 1월 말에 주가가 60일선 아래로 이제 네. 내려와서 지난 10월 말에 드디어 이제 9개월 만에 주가가 60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60일선 올라왔는데 지금 60일선에 살짝 이제 걸쳐 있긴 하죠.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아직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60일선 아래에서는 좀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은 그래도 좀 염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양시장이 지금 뭐 다음 주에 올해 시장이 이제 납해일이 다음 주긴 하지만 지금 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진짜 오늘이 주식시장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납해일이라고 하더라도 될 만큼 조금 좀 한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성격도 좀 염두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포함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국내 증시 오늘장의 핫 이슈 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쥐와 손잡고 날아갈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이 시장 안에서도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최근에 쥐와 손잡고 해상폭력 사업 진출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분석은 어떤지 최근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배경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일렉트릭이 흐름이 좋습니다. 시장과 상관없게 좀 강한 모습인데요. 이쪽이 이제 현대일렉트릭뿐만이 아니고 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LS전선 등 이쪽이 이제 전력기기 쪽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가 지금 뭐 좀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전력난도 이제 글로벌로 좀 심해진 부분도 있고 또 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도 있어서 이제 전력망 시장 수요, 뭐 변압기 교체 수요 등 정말 여러 부분의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 수주가 또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수주 잔고가 27억 7천만 달러인데 작년 연말 대비해서 무려 약 한 10억 달러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로 인해서 실적과 함께 주가가 양호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GE, 지넬 일렉트릭과 이제 손잡고 이쪽 손잡은 기업이 유명하더라고요. 마켓시어가 베스타스랑 그리고 이제 지멘스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실적과는 무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볼만하겠다. 그리고 해상풍력이 향후 10년 내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뭐 수주와 실적과 함께 또 그리고 지난 8월부터의 상승은
시장은 외국인 지분율이 한 4% 이상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또 주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은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61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런 흐름이면은 21선 결국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가격은 뭐 41,000원, 매도 가격은 46,000원, 손절 가격 3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네. 조정시를 공략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참,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와, 시장과 이렇게 반대되는 종목, 나홀로 갈 길 가는 종목이 있구나라는 게 새삼 신기합니다. 네.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보장된 성적표를 지금 차트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현대일렉트릭처럼 뭔가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혹은 오히려 이 시장에 훈풍을 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좀 시장의 대안주가 될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뭘 위주로 봐야 될까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제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이제 수주가 커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전선 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선이요? 네,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좀 비싼 그쪽 이제 전선 쪽 수요도 이제 정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동이던 뭐 미국이던 그래서 이게 뭐 단기 이제 수요발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다고 하면은 좀 지주사여서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LS 정도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네, 생각입니다. 네, LS를 오히려 전선주를 현대일렉트릭처럼 시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이 시장에서도 약보합 보합이면은 네. 굉장히 강한 흐름이네요. 네, 네. LS 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스크다. 웰크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했던 거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리오프닝으로 가는 과도기 안에서 계속 순환매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참 좀 안 좋은 저렇게 마스크 값도 뭐 6배 상승했고요. 뭐 민간요법 때문에 뭐 복숭아 통조림이 품절되고 뭐 이온 음료까지 품절되고 정말 뭐 사망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웰크론이 좀 이제 상승하는데 이게 뭐 오늘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점부터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중국어 검색어도 살펴보면은 상위에 뭐 브루펜 또 마스크 이제 검색어로 올라올 정도로 뭐 관련돼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뭐 중국 이제 국민들이 좀 이제 그쪽으로 뭐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뭐 원격주까지도 좀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 이게 변동성도 커서 참 대응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웰크론도 장중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좀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국발 코로나 이슈로 움직이는 국내 종목들은 단순 테마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마스크 가격 급등, 그래서 웰크론의 상승, 국내 마스크주의 투자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과한 투자 전략인 건지 웰크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테마주 성격이 크다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이렇게 우리 뭐 주식 얘기할 때 한 종목에 결합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테마주는 뭐 스쳐가는 사랑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목매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겪어보지 않았으면은 야, 이건 뭐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조금 이제 1월 달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어렵긴 어려울 텐데 1월 달이 정점일 거야라고 그런 것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 중국 쪽에서의 뭐 경기 좀 둔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은 확진자가 좀 정점일 때 그 시기인 좀 1월 달에 조금 뭐 관련된 종목군들 좀 사볼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까지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웨크론 같은 전략 말씀드리면은 신규 매수는 조금 저는 좀 안 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3,700원에서 4,200원, 비록 500원 차이긴 하지만 이 가격권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리고 주가도 이미 3,700원에서 좀 윗골이 다는 부분이 그런 게 오늘 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전략은 좀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신규 매수는 좀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3,700원이 좀 강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겠다는 거는 좀 참고하시고 전략에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웰크론까지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